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삶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죠. 고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육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첫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예.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활동하면서 소속팀 지도자와 선수들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6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 선수의 죽음은 그 당시 굉장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팀 소속이었던 고 최숙현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예. 예, 당시 그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과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당시 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들은 가혹행위에 대해서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국가위원회 등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고 최 선수의 사망 이후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 가해자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모습에 더욱 국내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최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 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서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승인을 한 건데요. 체육 선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승인을 했습니다. 예.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체육 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 판정은 지난 2018년 병원 내 태움으로 투신한 고 박선옥 간호사의 사례가 처음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 밖에 병원 종사자나 아파트 경비원 등의 직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었지만, 이 체육 선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통지를 했는데,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이 산재로 인정을 받은 건지, 또 산재 인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는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던 2019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는데요. 예. 진단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 공황 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 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적응장애란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불안, 우울증 등 감정, 행동의 문제를 겪고 시간이 지나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적응장애가.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원인으로 한 적응장애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봐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한 판정위원회는 최 선수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국가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에 진정한 뒤에 이 기관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겪은 어려움도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으로 인해서
최 선수에게 괴롭힘을 가했던 그 감독하고 동료, 그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 최석현 선수 사망 이후에 경찰 수사 결과 고인은 감독이었던 김규봉, 그리고 운동 처방사 안주현, 주장 장윤정, 동료 김도환 등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네. 1심에서는 감독과 운동 처방사는 징역 8년, 그리고 팀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동료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예, 예. 예,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금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가해자의 가혹행위와 최 선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음, 이번 산업재 판정을 계기로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유로 증명됐기 때문에 예, 예. 업무상 과실치사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서 형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또 인사 노무에 책임이 있는 그 경주시청이나 또 대한철인 3종 협회, 또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그 근로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 경찰 수사에도 좀 이렇게 적지 않은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들 기관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 노무 부분을 위반을 한 겁니까? 근데 고 최석현 선수가 경주신청에 제출한 팀 내 폭력과 괴롭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자필 진술서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경주시청은 진술서를 확보하고도 거의 넉 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경주시 쪽의 소극적 태도에 최 선수는 3월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찾아가서 공식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음, 이후 고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 이후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비로소 경주시 체육회는 감독과 가해 선수들에게 영구 제명과 자격정지 등 징계 처분을 내리는 늑장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경주시청이나 대한체육회와 같은 기관은 최석현 선수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고 최 선수의 신고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로 인한 발생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내부나 상급 기관을 통한 관련자 징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나마 이쪽은 프로 선수들이지만은 그렇지 네. 못한 뭐 학교라든지 또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뭐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로 촉발된 스포츠계 학교 폭력과 가혹행위에 관련된 사례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 각종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는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좀 안이한 입장을 밝혀서 이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예. 예. 학교나 아마추어 선수들을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육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음, 예, 또한 운동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는 안이한 생각 역시 가혹행위가 지속되어 온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 등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을 운영을 하면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보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그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그 국제노동기구죠. ILO 그 핵심 협약 비준 절차가 지난달 20일에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강제 노동 금지와 또 결사의 자유 등 이 핵심 협약 3건의 비준서를
ILO 측에 이제 기탁을 한 건데 이 ILO 핵심 협약이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은 제29호, 87호, 98호 총 3건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비준서가 기탁된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발효가 되는데요. 내년 4월 20일에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 예. 먼저 ILO 핵심 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말합니다. 예. 이 8개의 핵심 협약은 4개 분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 분야로는 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관련 협약. 이때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두 번째로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동노동 금지 관련 협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상 차별 등 균등대우 관련 협약. 이렇게 총 4개 분야로 8개의 협약으로 ILO 핵심 협약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동안 한국은 8개의 ILO 핵심 협약 중에 4개를 비준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 4개, 어떤 협약을 비준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을 했지만 핵심 협약 4개 중 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2가지와 그리고 결사의 자유 협약 2가지, 이 2개 분야 4개 협약은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왔습니다. 예.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 이번 정부에서 미비준 ILO 핵심 협약 4개 중에서 이번에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들 협약 기준에 안 맞는 노동법 등 국내법 개정에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등은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에 통과를 했고요. 예, 올해 2월에는 ILO 핵심 협약 3개의 비준 동의안이 의결이 돼서 우리나라는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 협약 8개 중 우리나라 형벌 체계 그리고 분담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1개 협약을 제외하고는 7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협약 비준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기존보다 확대 강화가 되는 등 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또 네. 일부 조항은 국내법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전까지 일부 핵심 협약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국내 관련 법령의 충돌 등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이 미뤄왔었는데요. 예.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노조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조법 취지 자체가 아예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개정 노조법은 ILO 핵심 협약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밖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내년 4월이겠죠. 예, 그 전까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중 이제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군 대체 복무인데요. 네. ILO 핵심 협약 중에 이제 제29조죠. 강제 노동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이 조항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군 복무를 대체해서 일을 하는 산업기능요원, 또 전문 연구 요원 등이 ILO 협약이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산업기능 요원 등에 대한 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에서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 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는 현역으로 복무를 할지 아니면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복무를 할지 등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핵심 협약 제29호인 강제노동, 의무노동에 관한 그 협약에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현행법상 그 병역 대상자 중에서 신체 등급 4급 사유에 인한 그 사회복무 요원, 복무 대상자들은 그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부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등이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그 노조 가입 등이 초래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는 그 노동계 또 경영계 전반의 의견을 다 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의 문제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영계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회사에 출입을 하려면 사원증 제시와 같이 일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해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 경영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 소속도 아닌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우리 회사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출입 절차 등을 고려를 해서 이번 개정 노조법에서는 해고자와 같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그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자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다만 그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출입 절차를 시행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각 입장 출입 통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노사가 충분한 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절차나 기준을 별도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는 각각의 취업 규칙이라든가 그 직장 내 질서를 규정하는 취업 규칙이라든가 그리고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체 협약 등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정하는 등 그 관련 행위를 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말씀처럼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렇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정의 자체도 사실 이게 딱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노조하고 회사가 원래 태생부터가 원수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같이 함께 가는. 그렇죠. 같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서로를 위한 그런 합리적인 방안들이 좀 정확하게 좀 마련이 돼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은 저희 출경대에 언제 오실 거예요? 예, 언제 갈까요?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 저 유튜브 화면에 지금 김우성 노무사님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네네. 이게 사진빨인가 실물이 이렇게 잘생겼나 한번 제가 봐야 되니까 언제 꼭 저희 경인교통방송 스튜디오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못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